안녕하세요. 5월 18일 융합수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차 함수의 축과 꼭지점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주로 지난 시간 복습과 함수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요. 최초로 0번이 등장했습니다. 0번. 고민이 좀 많았는데 함수가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0번을 준비했으니까요. 0번은 필수 과제가 아닙니다. 저는 함수에 대해서 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0번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겸 해서 아주 길지 않으니까 0번 한 번쯤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첫 번째는 y는 ax제곱에서 a 찾기. 지난 시간 복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y는 ax제곱에서 a 찾는 과제를 잘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오늘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실제로 할 겁니다. 2차 함수의 축과 꼭지점이고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세 번째는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0번 함수가 무엇일까? 기초편부터 시작합니다. 자, 함수가 무엇일까? 선생님 항상 강조하는데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의 사고, 인간의 사고를 정리해 놓은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수라고 하는 것도 양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방법이죠. 이 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수로 나타내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키가 크다, 작다, 도수로 나타내고요. 여러 가지를 수로 나타내게 되었을 때 그럼 함수는 뭘 나타내는 거냐? 어떤 도구냐? 함수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리가 현상을 관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벼가 많이 익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키가 커지는구나. 또는 시간이 지날수록 택시 요금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이런 현상들을 관찰합니다. 또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간다. 요새 닌텐도가 이렇게 그 가격이 비싸졌죠. 왜?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팔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뭐뭐 할수록 어떻게 된다. 그래서 뭐뭐 할수록 뭐뭐해진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화. 어떤 거에 의해서 뭐가 변하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변해지고 있을 때, 아니면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변화를 나타낼 때 바로 이 함수를 쓰는데요. 함수는 바로 변화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걸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다면 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싹을 심어서, 씨를 심어서 이제 나무가 점점 자라나는 모습을 관찰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 나무가 자란다는 걸 어떻게 표시할까? 표현 방법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표로 나타내는 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가장 기본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과학 실험을 할 때도 이렇게 했었죠. 하루가 지나면 0, 0일이 지났을 땐 0, 하루가 지났을 땐 3cm, 이틀이 지났을 때 6cm 이렇게 자란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3일 동안은 9cm 자랐고 4일 동안은 12cm 자랐고 5일 동안 15cm 자랐고 6일 동안 18cm 자랐다. 이렇게 자랐다는 것을 관찰해서 표로 나타내 봤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루에는 3, 요점이 되겠죠? 이틀에는 6, 3일에는 9, 4일에는 12, 5일에는 15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하루마다 점을 찍었지만 그 사이사이마다 관측을 해서 점을 찍었으면 이런 변화의 양상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일 수 있게 되고요. 그 점들을 모두 찍으면 이렇게 선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나타내 보니까 간단하게 아주 뭐라 해야지? 이 표는 간단하긴 하죠. 근데 쓸 게 너무 많아요. 100까지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긴 하지만 좀 노가다가 심합니다. 우리가 알아보기는 쉽지만 노가다가
심해요. 그럼 노가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간편한 표현, 내용이 간단한 게 아니라 표현이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 요걸 쓴 게 바로 식이죠. y는 3x라고만 쓰면 자, x가 0일 때는 y도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x가 1일 때는 y는 3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x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갑자기 왜 여기서 xy가 나왔어요? 예, 수학에서는 이렇게 시간이라고 쓰지 않아요. 이렇게 긴 말, 수학은 긴 말 싫어해. 줄인 거 좋아해. 그래서 시간을 x라고 두자. 키는 그럼 y라고 두자.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라고 써 있는 그래프에도 시간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시간 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과학에서. 근데 수학에서는 주로 여기를 x라고 쓰고 y라고 쓰죠.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XY 대신 뭔가를 상상해서 써 넣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XY를 쓰죠. 자, 그래서 가장 간편한 표현으로 식을 쓴다. 다음 변화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이 변화를 관찰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하나도 안 변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시간은 지나는데 온도는 하나도 안 변해요. 자, 이거는 함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표로 먼저 그려봅시다. 예를 들면 0시간일 때는 14도, 1시간이 지나도 14도, 2시간 지나도 14도, 3시에도 14도, 4시에도 14도, 모두 14도였어요.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어요? 자, 요 점들 찍으면 될 거냐? 0,14, 1,14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0,14, 1,14, 2,14, 3,14, 4,14, 5,14, 6,14 어때요? 이 느낌? 안 변하는 느낌.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온도는 그대로구나. 14도로 그대로구나. 느낌. 그럼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요? 식으로 어떻게 나올까? 식은 생각보다 쉬워요. 자, 시간을 x라고 두고 온도를 y라고 두면 x에 따라서 y가 안 변하고 그냥 다 y가 얼마? 14. 그래서 식은 y는 14 끝. 네, 이렇게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함수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여태까지 했던 거 정리해 봅시다. 표식 그래프 중에서 가장 쉬웠던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쉬웠던 거. 제일 쉬운 건 표예요, 표. 근데 표는 이해하기가 쉽지만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해와 표현하기의 관점에서는 표가 제일 이해하기 쉽지만 표현하기가 어려워. 귀찮은 게 많아요. 식은 그걸 좀 간단하게 표현하는 대신에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어려워해요. 자, 그럼 식은 그러면 왜 쓸까요? 식은 왜 쓸까요? 표가 제일 쉬운데 식은 왜 쓸까요? 간단히, 그러니까 여러 개 안 써도 된다.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죠. 여러 번 안 써도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럼 그래프는 왜 그릴까요? 그래프는 변화의 양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배추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네. 이렇게 그래프는 이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표와 그래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못하는데요. 표와 그래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다음 장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여기서 한번 알아봅시다. 표와 그래프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는 2차 함수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y는 x제곱 그래프 식이죠, 식. 식을 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채워볼까요? 자, y는 x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를 제곱하면 y가 나오겠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4제곱 16 9 4 1 0 1 4 9 16 됐죠? 자,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자, 하나씩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4,16 이렇게 마이너스 4,16 여기에 점이 찍혔죠. 이 점이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3,9 두 개가 교차하는 바로 여기가 3,9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바로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여기랑 같은 점이에요. 이렇게 표의 한 칸 한 칸들이 그래프에 점으로 찍혀요. 그러면 이 점들이 다 찍히겠죠. 여기에 점들이 보고 있는 모습과 같은 방법으로 찍힐 겁니다. 선생님, 근데 그래프는 선이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찍은 거는 지금 x가 몇씩 커질 때? 1씩 커질 때. 1씩 커질 때 한 칸씩 찍은 거예요. 근데 사실 수가 1씩 커지진 않잖아요. 더 작은 수로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들을 모두 찍어주면 이렇게 모두 찍어주면 마치 모처럼 보인다. 점들이 아주 이렇게 좁은 간격으로 모여 있으면 마치 선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그린 선이 바로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는 해봤는데요. 그래프로도 표를 그릴 수가 있나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이 표에 찍혀 있는 이 점들이 다 여기에 있는 칸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표를 한번 채워볼게요. 마이너스 4일 때, 자,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얼마인지 봅시다. 마이너스 4일 때 여기 있잖아. 16이네요. 요렇게. 마이너스 3일 때는요. x가 여기가 x, 가로가 x예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쭉 올라가 보자. 이렇게 올라가서 찾는 거예요. 9.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4구나.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구나. 0일 때는 0이구나. 1일 때는 1이네. 2일 때는 좀 더 올라가 보자. 네, 4네요. 3일 때는 올라가 봅시다. 9가 됐죠. 4일 때는 쭉 올라가다 보면 16이네. 요렇게 그래프로도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식을 쓸 수 있겠죠. 보니까 x를 제곱했더니 y가 나왔네. 그 y는 x제곱이구나.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표와 그래프를 연관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표와 식. 근데 여러분들 표와 식은 잘 연결 짓는데 보통 표와 그래프를 잘 연결 못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표와 그래프를 연결 짓는 거를 한 번씩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